이 이슈가 좀 지나가길 바라면서 우리가 좀 한 발 앞선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종목별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순서 오늘 뭐 사지 함께 할게요. 오늘은 윤광진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수요일 오늘 뭐 사지 MBN골드 윤광진 매니저와 함께 할 텐데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대결 종목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네, 첫 번째 홍기남님의 추천주입니다. 남아산업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개별주 장세에서 지켜봐야 할 정치 테마주다라고 분석해 주셨어요. 현재 남아산업 14,200원인데 목표가 18,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종근님 에이스테크입니다. RF 부품과 기지국 안테나 등 통신 장비 제조업을 맡고 있는 에이스테크인데요. 현재 9,000원 조금 넘어 있는 상황에서 목표가는 11,000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GV입니다. 오하임님의 추천주 1,127억 원 규모의 LED 스크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고요. 현재 3,415원 그리고 목표가는 4,80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다음은 전석봉님의 추천주 본느입니다. 올해 고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본느 현재 4,150원이고요. 목표가 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객장에 계신 네 분의 추천주 만나볼까요? 먼저 윤여민 팀장은 LG 디스플레이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LCD 패널 가격이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또 OLED 사업 구조 개편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흑자 전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15,900원이고요. 목표가 1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타증권 곽영훈 부장입니다. 사이맥스 추천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반도체 웨이퍼 이송장비 전문 업체죠.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정 과장 오늘도 페노션을 추천해 주셨네요. 어제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벌크선 위주 해상 운송업체 페노션.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는 아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한번 윤광진 매니저의 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은요. 팩트론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앞서 일부 앵커 대담 시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종목이죠. 약효 지속성 플랫폼 기술 가치로 인해서 레벨업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8개의 종목들로 윤광진 매니저와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을 나눠볼 텐데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오늘 뭐 사지 함께 하시니까요. 매니저님의 뭐 투자 철학이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좀 가릴 건지 궁금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좀 다른 매니저님들하고 좀 다르게요. 좀 그 기업의 본질 가치 위주로 평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든지 우리가 어떤 주식을 하든지 간에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을 담보로 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좀 점수를 좀 많이 매겨보려고 하고 있고요. 좀 다른 특징이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업을 평가할 때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알려드릴 건데요. 뭐 70점이다, 80점이다, 90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알려드릴 건데요.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제 견해에서 봤을 때 적어도 한 75점에서 80점 이상 넘어가야지만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를 구체적으로 또 매겨주신다고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8개의 종목 한번 토너먼트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전입니다. 먼저 남아산업 홍기남님의 추천주와 에이스테크 김종구님의 추천주 대결을 한번 치러볼까요? 네. 제가 보기에 남화산업하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두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첫째도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둘째도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일단 돈을 잃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입은 고사하고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부각드리고 싶고요. 네. 첫 번째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바탕으로 봤을 때 이게 정치 테마주의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한동안 좀 잘 갔다가 지금은 좀 많이 하락해 있는 국민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더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 남아산업을 제가 쭉 조사를 좀 해보니까는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이렇게 보니까 이 이낙연 지금 국무총리죠. 네네. 그분께서 전남 무안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굉장히 인기주가 되었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테마를 따라가고 인기 종목을 따라가는 종목을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뭐 개인의 투자 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 제 개인적인 투자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 개인적으로도 별로 안 좋아하고 실제로 제가 점수를 매겨도 그닥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통신 및 그 방송 장비, 특히 제가 조사를 해보니 그 5G 위주로 지금 안테나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이 대표가 이제 홍익표 대표님인데요. 이 대표님이 좀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좀 많이 따보고 제가 좀 들어보니까는요. 5G 안테나를 가지고 앞으로 2020년을 아마 평정하겠다 이런 야심찬 포부를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5G 안테나가 앞으로 5G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수신기가 되는 거잖아요. 좀 더 나아가면 자율주행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좀 더 확장시키면 사물 인터넷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장성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도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에이스테크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점수는 제가 8강 넘어가서 4강 이후로부터 제가 자세하게 점수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조금 네. 안정적인 그런 가치를 좀 더 우선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두 종목의 승자 에이스테크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오하임님의 추천주 GV 그리고 전석봉님의 추천주 본는데요. 이 두 종목은 특징이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네, GV 같은 경우에는 뭐 혹시 이제 금빛이라는 이름으로도 더 유명한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태국의 이제 골든 이글 그 리테일 그룹이라고 오늘 아침에 공시가 났죠. 공시도 났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128억 원 규모로 이번에 계약을 했다라고 이번에 아침에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올랐다가 좀 하락하는 국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최근에는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데 앞으로가 이제 어떤가 성장성을 아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성으로 볼 때에도 향후 이 태국 시장이 한 1조 원 가량 정도의 그 볼륨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일반인 분인데도 이런 종목들을 잘 골라내는 걸 보니까 아주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점수를 좀 내기가 네. 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좀 종목이 좀 좋다라고 그래요. 판단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칭찬을 그리고- 또 해주셨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본느인데 대결할 네. 종목이 본느인데 본느하고 GV하고 상당히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 위주로 보진 않고요. 뭐 주로 기업의 성장성,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성을 미리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니까는요. 여러분들은 차트하고 기본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은요. 본느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반, 내수 기반으로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펀더멘탈이 훌륭하더라고요. 내수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수출보다는 내수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이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느하고 GV 같은 경우에 참 우열을 가리기가 좀 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본느보다는 GV가 약간의 점수 차로 좀 우위를 점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느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한 10%, 20%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GV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기대 때문에 수익률이 다른 거네요. 네. 그래서 GV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네. 보고요. 본드 같은 경우에는 짧게 그냥 수입을 좀 바라보는 분들, 알겠습니다. 단타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본드가 좀 좋지 않을까 보는데요. 주식 시장에서는 단타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어느 종목이든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펀더멘탈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본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한 개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GV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GV로 정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객장에 계신 분들이 추천해주신 네 종목을 한번 대결을 해볼 텐데요. LG 디스플레이와 사이맥스입니다. 지금 뭐 매니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거는 네. 우리가 시장은 분위기는 네. 좋지 않아도 이렇게 네, 네. 좋은 종목들은 잘 네. 발굴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네. 긍정적으로 보여요. 이 두 네.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 전문가님들이 추천해 주셔갖고 저도 나름대로 세심하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 뭐 성장성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GS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1, 2, 3분기 다 마이너스 부분들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 내 여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그 GS 디스플레이가 큰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성장이 LG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걸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 2, 3분기가 다 마이너스였긴 했지만 4분기에는 좀 많이 실적 개선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 역시 뭐 그 부분을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하는 부분이지만 다만 이제 제가 우려되는 거는 4분기 실적까지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하고요. 네. 사이맥스 상대편이 사이맥스인데요. 제가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전문 업체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었는데 제가 주가가 좋아졌다고 해서 편향돼서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기업보다 더 좋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중에서 만약에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에는 GS 디스플레이가 그나마 좀 더 4분기 실적을 LG 디스플레이죠. 네, 네, 죄송합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여러분에게 좀 더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다만 이제 두 종목 중에서 더 좋다라고 했을 승자는? 때에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를 두 종목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대결까지 갈게요. 페노션과 펩트론이에요. 네. 해운주와 또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요, 뭐 작년 수준보다 조금 못할 거라고 예상을 듭니다. 지금 4분기 실적까지 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마도 제 예상은 4분기 실적보다는 못하지만 작년에 너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좀 그닥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예상이 그닥 그렇게 높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되지만 내년 지금이죠. 이제 2020년 상반기부터는 좀 수주량이 좀 많이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주가가 상반기에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좀 상대편인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건 제약 바이오주 테마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안정성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저한테는 좀 후하게 많이 못 받아서 펜오션이 그나마 좀 더 펩트론에 비해서는 좀 더 낫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견해 차이일 수도 있고요. 기준이 또 투자 스타일이 다르실 수 있는 건데 페노션이 지금의 트렌드에서는 좀 소외돼 있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보다 좀 못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점수로 봤을 때는 아주 무난한 점수인데요. 네. 제가 지금은 점수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내년에는 이쪽이 이제 수주가 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에는 대외 변수가 좀 많이 거친다고 하면 지금도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주춤거릴 수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만 좀 어느 정도 해결만 된다고 하면 상당 부분 페노션도 좋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두 종목의 승자 페노션입니다. 8강전을 치러봤고요. 이제 윤강진 매니저께서 본인의 뷰로 이 네 종목을 가려주셨는데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에이스테크 그리고 GV, LG 디스플레이와 페노션 이렇게 네 종목을 4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와 GV 이게 이제 또 자리도 참 중요하고요. 네. 얼마나 우리가 기대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지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참 중요할 텐데 그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서 에이스테크와 GV의 두 종목의 승자는 어떤 게 될까요?
에이스테크하고 GV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개 다 너무 성장도도 좋고요. 앞으로 전망도 너무 좋은데 비해서 또 펀더멘탈도 훌륭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고민을 하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건데 사실 두 개 다 약간의 점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개 다 종목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제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에이스테크를 제가 꼽았습니다. 에이스테크요? 네네. 조금 더 안정성과 뭐 성장성까지 같은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도 좀 많이 보고요. 네, 여러 가지를 봤는데 매출액은 매출액. 지금 GV가 에이스테크에 비해서 너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면에서는 GV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GV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많이 이렇게 주목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추세나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에도 에이스테크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늦게 천천히 오를 것 같습니다. 네네. 에이스테크 언제쯤 상승이 보일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 대결입니다. LG 디스플레이와 페노션이에요. 둘 다 좀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천천히 가는 종목들인가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이렇게 보합권으로 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4분기 실적을 좀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좀 더 상승을 받을지 또 하락을 갈지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가가 좀 잘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미래에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네. 경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LG 디스플레이가 좀 더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점수로는 75점이 나왔고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71점이 나왔거든요. 아이고. 네, 반도체이긴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펀더멘탈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도체 종목 중에는 여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이맥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페노션과 지금 두 종목의 대결인 거죠? LG 디스플레이와 페노션. LG 디스플레이하고 4강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네, 페노션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페노션이 73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페노션이 사실 더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은 더 있다고 보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4분기를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저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GS 디스플레이를 점수를 좀 더 줬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페노션을 이기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결승에 진출하는 종목이 정해졌네요. 에이스테크와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결승을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이렇게 매겨주셨는데 결승에선 공개가 됩니까? 네네. 네. 지금 제가 점수를 매겨보니까는요, 아까 제가 좀 건너뛰고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GV 같은 경우는 85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88점이 나왔거든요. 제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성장성이라든지 펀더멘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제 나름대로는 빨리빨리 계산해서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88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73점 나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에이스테크하고 GV가 결승전 가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8강, 4강 이렇게 결승 오다 보니까는요, 이런 대진표가 됐는데, 에이스테크가 저는 최종적으로 우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LG 디스플레이보다 에이스테크가 낫다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네네. 페노션 아니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네, 맞습니다. 88점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88점이고요. 아까 성장성, 차트,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다 봤을 때 네. 에이스테크가 더 훌륭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88점 정도 되면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제가 네. 종목 추천할 때에도 88점 정도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고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김종구님께서 에이스테크를 추천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목표가 11,000원 주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12,000원 정도를 보고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에는 한 13,000원에서 15,000원도 볼만하다라고 하는데 그 중장기가 사실은 어느 정도인지 그건 네. 개인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일단은 12,000원 1차 목표가. 네, 1차 목표는 12,000원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 종목은 에이스테크 가격 전략 만나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오후에 무료 방송하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 MBN 골드로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장중 끝나고 이제 장후 무료 방송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은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제가 나름대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좀 많이 상담받아 주시면 제가 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윤강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